때문에 이제 경찰을 부르시더라고요. 이게 좀 끊겼네요. 이게 앞으로 움직여도 끊기고 뒤로 움직여도 끊기는 거,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대요.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예, 안녕하세요, 피터팬입니다.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이고요. 지금 시각은 8시 15분입니다. 어제 좀 무리를 하기는 했었고요. 오늘은 또 낮에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. 영상도 좀 늦게 되기도 했는데, 이 군포에서 시작을 해볼까 하고요. 오늘은 아마도 2인 1조를 중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첫 번째 콜 운영하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8시 27분이고요.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여기 철길을 건너서 바로 건너서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콜이고요. 지금 14,400원 아주 뺑콜입니다. 여기 철길만 넘어가면 되는데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, 솔직히. 굳이 대리를 부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야죠, 저는. 네, 컨디션 좀 좋아 보이시죠? 오늘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글쎄요, 제가 요즘 이번 주는 잘 타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 15만원 정도 목표를 하고 한번 첫 번째 콜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시 50분이고요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운행 시간은 한 8분 정도 되고요. 운행이 거의 다다를 쯤에 로지에서 분당 가는 콜이 떠서 잡고 콜 완료하자마자 연락을 드렸고요. 잡아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. 콜시는 아까랑 똑같은 위치인데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라 철길을 두고 다시 건너가겠습니다. 두 번째 콜은 수익은 28,000원입니다. 네, 두 번째 콜 이동해서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 예, 9시 29분이고요. 두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여기 임해동 자락이고요. 어떻게 갈지 좀 고민인데 일직선으로 빠르게 한결까지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요.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빨리 이동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예, 9시 35분이고요. 지금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세 번째 콜은 여기 임해동 근처 한 500m쯤에서 금곡동 가는 콜이고요. 이게 걸어서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차라리 삥삥이라도 잡고 나가자 싶어서 잡았고요. 이게 공곡동이니까 미금역이겠죠. 예, 미금역 쪽으로 가는 아마 콜이고 수익은 16,000원입니다. 네, 요 세 번째 콜 바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삥을 많이 타가지고 단가가 확 올라가진 않네요. 일단은 세 번째 콜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따 뵐게요. 예, 안녕하세요, 피터팬입니다. 네, 다름은 아니고 어제 또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. 제가 사진을 첨부해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사고를 냈고요. 역시 출지 사고입니다. 턱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제가 턱을 조심하지 못해서 차량이 사실은 파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바닥 부분이 좀 끊겼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께서 보험 접수를 하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어제 연달아 콜을 한 2-3개 연계를 하면서 잘 타고 있었고, 또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거나 그러기보단 좀 여유있게 다니면서도 좀 스무스하게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출지에 또 그런 음식점 같은데 그 턱이 좀 있잖아요. 턱을 좀 낮춰놓고 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삐끗해서 좀 지나쳤습니다. 그래서 제가 평소 이용하던 데보다 거기가 또 생각보다 너무 좁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거 제 잘못이기는 한데 그 자리가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끓여있는 자국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수하기 쉬운 공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 잘못이고, 그래서 그 콜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원만하게 좀 비용을 좀 들여서 좀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고객분이 이거는 아니다, 나는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, 그러면 보험 안 불러주면 경찰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보험 부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경찰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닌데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 보험 이제 부르니까 이제 차가 이제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차가 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움직여도 끊기고 뒤로 움직여도 끊기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고객분은 이제 그걸 원치 않으시죠, 당연히. 저 같으면 그냥 움직여서 빼버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고객분은 이제 차를 아끼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,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견인을 불러야 되는 거죠. 견인을 불러서 차를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, 견인을 부르는 거를 이제 저희 대리기사의 보험에는 견인 부르는 게 안 되니까 그 고객님께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차를 그냥 어찌됐건 이 파손되면 그거 다 포함해서 보험 처리가 되니까
차를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객분이 아니 이거를 내 차를 이렇게 지금 이미 그렇게 더 빼면은 파손이 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, 당신들 차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좀 불러주십사 했는데 아 이거 왜 내가 왜 그 견인을 내가 왜 불러야 되냐, 내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된 것도 아까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긁고 내려왔잖아요. 여기 진짜 딱 바닥만 그렇긴 하네. 여기 좀 끓혔네요. 바닥 부분 여기 좀 끓혔네. 그러니까 별거 없어. 이거 내가 좀 저거 또 갈아달랄지도 모르죠.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 맞습니다만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우리가 대리 기사로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보니까 그걸 요청을 드리고 보통은 뭐 또 저 같으면 하겠지만 고객 입장은 안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참 이제 뭔가 우리가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는 느낌을 좀 받으셨나 봐요.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받으셨나 봐요. 그래서 그때면 이제 경찰을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내가 왜 이걸 뒤집어서 내가 이걸 비용을 해야 되냐, 내 차감되는 거 아니냐, 내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보상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보험 담당자 결정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. 결국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 오신 분이 아니 그 뭐 견인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험 쪽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.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분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항문을 약간 갈아치시긴 했어요.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견인을 부를 수도 있는데 견인을 부르면서 저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제가 보험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좀 악영향이다 보니까 뭐 거기 안에서 처리되는 게 저 입장에는 낫죠. 그렇게 방향이 갔고 그래서 이제 견인차가 와서 그 뭐 나무를 몇 개 대시더니 이렇게 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요런 거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빼고 나서는 또 차를 또 견인을 하시겠대요. 그래서 정비소로 바로 간 거예요 차가. 그래서 집에 가시고 그런 게 이제 뭐 1시간 이상이 흘렀죠. 그래서 뭐 보험 쪽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그 견인에서 나오신 분이나 뭐 이거 뭐 차에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, 이상이 없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찌됐건 고객 입장에서는 또 차가 내려오면서 쿵 했다고 이제 뭐 차 파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뭐 맡게 된다면 맡기는 건데 이제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.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약간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됐는데 오늘 수리 맡긴데 이제 연락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된대요. 안 되는 게 외관적으로 긁힌 건 없고 바닥부분이 긁힌 거가 조금 있는데 뭐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거기서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뭐 바닥에 뭔가 좀 갈다 하더라도 그게 비용이 30만 원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면책 부담금까지 하는 그 보험 적용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뭐 그냥 돈 좀 얼마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도 좀 허무하기도 하고 조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찌됐건 뭐 다행이죠.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나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30만 원 저기 면책 부담금이 생기는 거니까 뭐 그 돈을 그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나은데 그래서 그 고객분이 저한테 30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. 저도 이제 멘탈이 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. 그분이 좀 약간 저희한테 약간 공격적이고 좀 화내시면서 막 의심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뭐 갑자기 뭐 견인도 안 된다고 하지 또 뭐 렌트도 안 된다고 하지 저희 상황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어쨌든 뭐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했을 때 30만 원을 다 받으셨어야 됐을까 생각도 들어요. 30만 원까지 들 비용은 아니라고 여겨졌으니까 대리 기사하는 분들이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건데 저도 뭐 어제 웬만하면 벌지도 않고 그냥 뭐 집에 갔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지도 지금 이번 달에 하루 쉬었으니까 갔는데 오늘에서야 느끼는 거는 그냥 너무 좀 이렇게 깐깐하다 생각도 드는데 뭐 제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세상이 좀 각박하다 그까지 안 하셨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어제도 사실은 힘들었어요. 뭐 아무튼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까지 제가 사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따로 한번 정리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됐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아무튼 어제 일은 잘 마무리가 일단락 됐고
제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됐습니다. 주차를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는 편인데 어제 같은 상황은 더 조심해야 되구나,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. 요즘 그 부분을 조심하고 있었긴 하거든요.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고, 그래도 소나타 촬영이어서 다행이었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오늘 조금 어제 사고 영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, 어제 뭐 홀탄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. 저는 또 나중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